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성 순례 스탬프 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도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스탬프를 이용해서 방문 기록들을 남기게 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에도 이런 관광기념인이라고 해서 이런 스탬프북이 많이 활성화되었고요. 사실 이 스탬프북이라는 게 조금 우리식의 영어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이거 원래 표현은 패스포트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즉 여권의 출입국 기록을 이렇게 스탬프를 찍는 거와 같은 형태라고 해서 그래서 스탬프 대신에 이렇게 패스포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에도 이런 방식으로 서울의 중요한 명소들을 이렇게 담은 엽서 형태의 책자에 직접 다양한 모습으로 담겨져 있는 스탬프를 찍도록 하는 방식의 이런 여행 가이드들이 많이 활성화되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자, 이 경성 백경 해가지고 사진과 더불어 이렇게 스탬프를 찍게 하는 방식들이 되겠고요. 사파와 함께 이렇게 사진이 들어가는 형태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1940년대 바이쇼사라고 하는 곳에서 발행을 했었던 경성 명소 16곳의 엽서 세트가 되겠고요. 경성을 유람하다 이런 의미의 내용을 담아서 발행했었던 엽서 형태의 스탬프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경회루라든지 아니면 덕수궁 석조전, 경복궁, 광화문, 창경원, 창덕궁 비원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이런 고궁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건축들을 소개도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근대적인 하나의 관람 시설로서 들을 수 있는 이황과 미술관이라든지 총독부 박물관, 은사기념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당시에 쇼핑의 중심이 되었었던 당시에 혼마치 거리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미나카이 백화점, 미스코스 백화점, 조지아 백화점과 같은 이런 백화점도 소개를 하고 있었고요. 이와 더불어 경성신사라든지 아니면 조선신궁, 방문사 같은 그들의 신앙과 관련되는 이런 종교시설을 소개하는 것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소개를 하게 된 데는 단순한 관광의 목적보다는 이 당시가 미나미지로 조선 총독에 의해서 내선 일체를 내걸면서 민족 말살 정책이 강행되던 시점으로서 그 당시의 통치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내지인과 조선인은 하나라고 하는 면을 강조를 함으로써 이것은 조선인들을 이렇게 그들의 식민지에 해당되는 점령지에 해당되는 곳으로 내보내는 하나의 역할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본인들의 조선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하나의 목표로서 이런 식의 스탬프북도 활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조선인들이 이주되었었던 지역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연해주 지역, 또 만주 지역, 중국 본토 지역뿐만 아니라 또 사린, 지금의 사린이죠. 당시 일본말로는 가라우토라고 하는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본 본토라든지 이렇게 중국 지역 이렇게 다양한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과 동시에 일본인들은 이러한 대륙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위 대동아 공영을 위한다는 목표 아래서 일본인들의 대대적인 해외 이주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조선으로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관광을 앞세운 이주정책이 추진이 되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고궁으로 들을 수 있는 것 중에 경복궁의 경우를 경회루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오늘날의 경회루의 모습처럼 것이 되겠고요. 창덕궁의 후원이었던 비원의 모습, 그래서 애련정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대표적인 우리의 명소로 들을 수 있는 장덕궁의 인정전의 모습, 그리고 덕수궁의 석조전, 또 그 석조전을 또 이황과 미술관과 함께 이렇게 새로 만들어서 활용을 했었던 모습이 오늘날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에는 서울미술관으로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여전히 미술관으로서 쓰여져 있기도 하고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첫 과학관으로서 원래 남산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 터에서 만들어졌었던 은사기념 과학관의 경우라든지, 덕수궁, 경복궁에 있었던 총독부 박물관, 지금은 없습니다만 과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방문할 곳으로 이렇게 이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산 외성대에 있었던 외성대 공원에 마련이 되었었던 많은 일본인들을 위한 신사들, 그 대표적인 신사가 바로 경성신사가 되겠습니다. 자, 더불어 이런 경성신사와 더불어 노기신사, 또 그리고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 조선신궁이 되겠죠. 그래서 일제 식민지 지배를 압도한 대표적인 신사로서 조선신궁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었고요. 자, 뿐만 아니라 2등 방문을 기린다고 해서 만들어진 방문사라고 하는 일본 조동종의 불교 사찰이 만들어지었고, 이 사찰의 중요한 볼거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공원화해서 장춘단 공원으로 이렇게 화했었던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유흥과 쇼핑거리, 그래서 당시에 가장 번화했었던 일본인 거리가 바로 혼마치라고 불렸던 지역이 되겠죠. 이 진곡의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소위 백화점들이 들어서게 되어서 미나카이, 히라다, 미스코시, 조지와 같은 백화점들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 명동 입구에 있었던 미나카이 백화점, 또 히라다 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이 경성부청 자리에만 들어서게 되는 미스코시 백화점이 되는 것이죠. 부청이 옮겨가고 나서 오늘날의 서울시청 자리로 옮겨가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이러한 미스코시 백화점이 들어서기도 했었고요. 그것이 오늘날의 신세계 백화점이 되겠죠. 또 조지아 백화점, 지금은 롯데 영플라자로 이렇게 바뀐 이런 것들 또한 당시에 중요한, 이 경성은 이런 면에서 근대화된 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렇게 선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이런 스탬프 투어가 활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조선 한국은행 앞에 명동 입구에 해당되는 이곳을 당시 서울을, 경성을 대표할 수 있는 번화가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것은 바로 백화점과 당시의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우체국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이런 공간을 통해서 그들이 식민지 지배의 어떤 의미에서 성공 사례로서 이러한 스탬프 투어가 활용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은 일제가 그들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고 그의 근대화론을 내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이 되었었던 경성 스탬프 투어에 대해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